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별자리와 현대 천문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별자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밤하늘의 그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과학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별자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천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며 항해와 농업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는 겨울밤에 잘 보이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홍수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기능 덕분에 별자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에서는 별자리를 과학적 탐구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관측의 편리한 기준점으로 활용합니다. IAU 국제천문연맹은 88개의 공식 별자리를 지정하여 밤하늘을 체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늘을 지도처럼 구획화하여 특정 별이나 천체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특정 천체를 설명할 때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위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는 천문학에서 매우 유용한 지리적 틀 역할을 합니다. 별자리 내부에 속한 특정 영역은 별, 은하, 성운 등 다양한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황도 12궁은 태양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한 별자리들로 행성 관측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황도 상의 별자리는 태양계 행성과 천체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별자리 영역을 넘어 그 안에 존재하는 심우주 천체들을 관측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 안에 오리온, 성운 M42은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 성운은 천문학자들이 별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 안드로메다 자리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 M31을 포함하고 있어 은하 연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별자리는 천문학적 연구 외에도 천문학 교육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는 복잡한 천문학 개념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가르칠 때 북두칠성의 모양을 활용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별자리를 주제로 한 천문학 행사와 관측 프로그램은 대중과 과학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물론 별자리와 현대 천문학 사이에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별자리는 지구에서의 시각적인 배열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로는 별들 간의 거리가 매우 다릅니다. 같은 별자리 내에 별들이 물리적으로 연관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별자리는 지구의 자전축이 천천히 기울기를 바꾸는 세차 운동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바뀝니다. 따라서 고대와 현대의 별자리 위치는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별자리는 여전히 과학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별자리는 하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되며 문화적으로는 인류가 밤하늘과 맺은 긴 역사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별자리와 현대 천문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별자리는 고대의 도구에서 현대 과학의 기준점으로, 그리고 대중 천문학의 교육 자료로 변신하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